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4천억 원 배임으로 특정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면 다음 주 초면 국회로 이 영장이 이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본회의에 체포 동의안 국면이 맞이하게 됩니다. 대장동 의혹 4천억대 배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위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났다라는 보도를 한 매체가 하면서 이 체포 동의안 표단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한 언론 매체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원욱, 전해철 등 비명계 의원과 1대1 만남, 서른, 이상민 의원 등을 만날 예정이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 요즘도 문자폭탄 시달리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물었다는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단 속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석을 동아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오늘 동아일보가 두 가지 보도하고 있어요. 오늘 검찰이 영장 친다. 그 영장 체포동의안 표결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난다. 박용진 의원님 만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저도 비명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보도대로라면. 예. 예. 만날 예정에 있고요. 예, 그래서 아직 만나진 않았고요. 예, 뭐 한 2주 전쯤인가 약속을 좀 잡자고 연락이 왔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 비명계 의원 중에서 거의 제일 먼저 만나자고 한 거네요, 이 대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당에는 어쨌든 다 이른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고요. 그럼요. 그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것처럼. 근데 서로 소통해야죠. 이야기를 나눠야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또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내부 경선에서도 마지막까지 경선을 치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집행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는 결이 좀 다를 겁니다. 지금 당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에 대한 보는 결이 다를 거고 제가 듣는 민심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재명 대표가 당을 끌어가거나 본인의 문제를 해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원욱 의원, 뭐 기동민 의원, 김종민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을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또 다른 그 비주류 의원들을 이제 만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심도 잘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고 당의 의원들의 여러 고민도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제안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이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혹시 표단 속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쓰고 있는데 조홍천 의원을 지금 만났다라고 하면은 이미 만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홍천 의원을. 조홍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 표 단속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만남이 아닐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미로 우리 의원들과의 만남을 이제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의원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건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어요. 예, 분명히. 그렇게 할 테고요. 이제 본인이 이렇게 당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좀 힘을 좀 보태달라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표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 이런 걸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자리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음 총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패와도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도 어려워지고 이재명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총선에서 이겨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고 근데 또 동시에 와 진짜 검찰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도 강력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그렇지만 우리가 재선 의원을 하면서 여러 차례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이렇게 꽉 하고 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들어가는 의원들은 사실은 전체 의원들의 반도 안 됩니다. 들어가서 법무부가 가져온 체포동의의 사유에 대한 내용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의 해명, 신상 발언을 또 쭉 듣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이재명 대표 발언을 다 듣고서 그렇습니다. 판단하겠다. 그리고 그 자료도 있습니다. 어. 자료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심지어 한 제 느낌에 5분의 1, 한 20% 정도의 의원들은 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갈 때까지 예. 결심을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망설이더라고요. 진성준 한참 원내수석 들어가서 안 나와요. 부대표가 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건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얘기군요.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고 권고 정도를 한 적은 있어요. 제 기억에.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론으로 뭘 정해서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들어가는 순간까지 고민한다. 야, 본인 말씀을 하신 건 전에 아니죠? 이양수 의원님이니까 망설이시더라고요. 아, 여기도 망설였어요. 네, 엄청 들어가서 안에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고뇌하는 두 분. 아니, 고뇌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무언가를 두고 고뇌하는 건 좋은 거고